미주 지역으로의 한인의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하와이로의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낙원이라는 하와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영토입니다. 지금 재미동포가 263만 명인데 하와이에 거주하시는 분은 약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지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재미동포, 한인들의 이주에 있어서 하와이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근대 이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와이 이민을 바라볼 때 너무 우리 민족, 한인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정치 변화에 의해서 하와이어로의 이민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주한 하와이의 한인들, 이들은 계약 노동에 의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주로 일을 했고요. 또 독신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진 신부를 초빙해서 결혼을 했고 2세를 낳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독립운동에 굉장히 열심히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와이로의 한인 이주는 독특한 특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국제정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미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는 식민지와 플란테이션 농업으로 노동이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서구 식민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 사탕수수, 고무 같은 농작물들이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됐습니다.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노동력은 국제적으로 차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시된 상황 속에서 조선만이 어떻게 보면 개항이 늦어지고 세계체제 편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외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시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 이 싱가포르는 원래 하나의 습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고무농장 등에 필요한 중국 노동력을 중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데리고 오면서 싱가포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란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식민지에서의 국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제 노동을 이루게 됐다 하는 점입니다. 하와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 광동 출신으로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손문이라고 하고 또 광동어로는 순야센이라고 하고 표준어로는 순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1852년에 이미 하와이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852년도부터 하와이의 노동력을 중국 광동 출신들이 공급을 했고 여기에 손문의 형이 있었기 때문에 손문은 형의 도움으로 의대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는 전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세계 일주가 쉬운 것이 아닌데 당시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전세계를 일주했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인 시각에서 하와이의 노동이동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82년에 미국은 중국인 배척법, Chinese Exclusion Act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이민을 금지하고 시민권 취득도 금지했고 이 조치가 1943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서부 지역에 많았던 중국인들, 그리고 하와이에 아주 많았던 중국인들의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정체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것을 메꾼 사람들은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은 1868년부터
1924년 아시아인 이민이 금지되기 전까지 21만 8천 명이나 하와이로 오게 됩니다. 그 결과 하와이 주민의 42%가 일본인이 되는 가장 큰 다수 그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하와이를 점령하고 플란테이션 농업을 중심으로 상업 세력들이 노동력을 유지했습니다만은 이 거대 산업 자본 속에서 각국의 이민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로의 한국 근대 이민 역시 이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884년에 미국과 조선은 수교를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이자 공사로 온 알렌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서 고종 황제의 측근이 됩니다. 그리고 1897년에는 공식적으로 미국 대사가 돼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이 이민 사업권을 따낸 데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렌의 오랜 친구인 넷이라는 사람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렌 공사는 이 데실러를 고종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민 사업 독점권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실러가 동서개발 회사라는 것과 데실러 은행을 만들어서 이민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인천에 만들어진 동서개발 회사는 이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서 데실러 은행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데실러는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목사인 존스에게 이민 갈 사람들을 좀 모집해달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는 내리감리교회의 신도들을 설득해서 이들이 하와이로 이민 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하와이의 이민자들은 인천 내리교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민 광고도 냈습니다. 그 광고에 보면은 월급이 15달러였고요. 오전 6시부터 10시간 노동을 하고 일요일날 휴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02년도 12월 22일에 첫 이민단이 121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나가사키를 들려서 검역을 받고 갤리코라는 곳에 탑승한 사람들은 20여 명이 빠져서 102명이 됐습니다. 이들이 요코하마를 거쳐서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주 이민 100주년이라고 할 때 한국에서는 1902년이 될 것이고 미국에서는 1903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중에서 86명만 상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린이 22명이 포함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이민은 1905년 8월까지 총 56회 7,400명의 인원이 가게 됩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있던 1905년 4월에 일본은 한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로의 이민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간 7,400명의 한인들, 그리고 1905년 경우에 보면은 약 4,900명의 사례를 봤을 때 32개의 농장,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교회도 만들고 친목회도 만들고 학교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권을 가진 동회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기직도 있고 경찰직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노동력이 주로 젊은 남자 위주다 보니까 여성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사진을 보내서 신부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고국이 식민지가 된 1911년부터 사진 신부들이 하와이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출신이 많았습니다.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이 신부들은 10대, 20대였지만 신랑들은 30대, 40대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서 하와이에서 한인 가정들이 늘어나게 되고 2세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계약이 끝난 사람들은 도시로 진출해서 호놀룰루 같은 곳에서 세탁소를 한다든지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와이 한인 사회가 정착돼 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와이 한인 사회가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와이 동포 사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들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1조처럼 10%, 20%의 월급 중에서 객출해서 독립자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국민회라든지 동지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독립을 운동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 박용만은 1914년에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대조선 국민군단도 운영했습니다. 이승만은 동지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하와이의 한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과의 전쟁이 나자 41년도에 한인들만의 기관인 재미한족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하와이가 중심이 됩니다. 이들은 1945년 광복이 되니까 한국 내에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고 미군정의 후원하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하와이 동포들의 한국과의 관여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 많은 하와이 동포들이 미군정에서 일했습니다. 이승만도 하와이 동포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양유찬은 초대 외교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한국전쟁까지 맞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국을 돕는 구제의 활동, 구호물자 전달에 있어서 하와이 동포들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와이 동포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설립에 하와이 동포들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하대는 인천과 하와이의 한자씩을 따서 인하대학교입니다.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이민의 시작으로 1903년도부터 하와이에서 생활을 시작한 하와이 동포들, 이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또 미국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그리고 독립운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전까지는 미국 본토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재미동포 사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